잠깐 나와주시죠. 예, 전 특수사령관입니다. 예,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예, 아까 민주당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먼저 양심 고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좋은데 양심 고백을 왜 민주당 의원님들 앞에서 합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임종득 의원님 말씀이 무척 일리가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의원들과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경황이 없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맞습니다. 치실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관이 사무총장님, 네. 예, 너무 많은 국민이 성관이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성관이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과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 동의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5년 동안에 최소 3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개선 노력이 없으면 탄핵 정국 이후에도 국민들의 어떤 갈등, 정치적 혼란 이런 상황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소쿠리 투표 이거 재차 언급 안 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 이거를 소쿠리 박스 쇼핑백에 넣으라. 그래서 엄청난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우측 보시면요.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도에 선관위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 7년 동안에 162회 채용 진행했는데 이 중에 104회의 채용에서 문제가 있었다.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간에 채용 비리 의혹이 353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관리 이 부분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쿠리 투표 같은 것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일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금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53건 적발한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지금 정리된 내용을 보면 극히 4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이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정리가 네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아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쿠리 토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따 이유는 말씀드릴 시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지금 선거관리 자체가 저희 인원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제도적인 아실 보완에 수 같이 있을 논의해 겁니다. 나가시자는 예, 거예요. 이런 거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지금 전산 서버 관리도 허술하다 이게 국정원 점검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다는 거예요. 요새 이메일이나 무슨 어떤 회원가입 패스워드도 문자, 뭐 숫자, 특수기호 이런 거 혼합해야 가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지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구 선거구에서요? 재검표하자 이러면 가슴 철렁하시지 않아요? 그 검표 다시 해보면요. 몇 표라도 오차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100%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 선관위의 목표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런 그 눈높이에 있습니다. 네, 자, 동의합니다. 예. 다음 장 보시죠.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그 지금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시고 지역의 법원장들이 지역의 선관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겸직자가 겸직 업무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쿠리 투표 나왔을 때도 그 긴박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출근도 안 했다.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출근 안 했냐? 비상근입니다. 그 어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보호를 선관위가 받는다는 어떤 그런 방탄 지적까지 나오고 헌법 기관들끼리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물론 이것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꾸실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국회가 이제 법안으로서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사전투표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헌재에 사전투표제도 위헌 여부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지금 사건 계류 중인 거 아시죠? 네, 일부는 기각되고 일부는 계류 중. 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그 사실상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형적인 사전투표제가 사전투표제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주권이 동일 시점에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투표의 실질적인 등가성이 지금 침해받는다. 이게 위원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공감하시는 바가 있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네. 점은 저희들이 제가 그 2022년에 독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원이랑 지방의회 그 선거를 하는데요.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빌려와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초과되는 겁니다. 투표 시간이 초과됐는데 이 투표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독일 연방법원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동일 시점이어야 된다는 법리에 따라서 베를린주 전체 투표소의 재투표를 판결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정보 대칭성 그리고 투표의 실질적인 등가성이 그만큼 중대한 고려사항이다. 이제 이거를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사전투표예요. 미리 투표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투표를 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보의 양도 다르고 새로 생성되는 뉴스도 많다 보니까 이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사실상 분리가 돼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전달드리고 선관위에서도 이런 부분들 해외 사례까지 고려해서 좀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